안녕하세요. 찰나TV 기종민입니다. 인생의 수많은 찰나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기억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 이번 시간에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공병호의 부자의 생각, 빈자의 생각. 이 책을 읽고 내 마음을 울리는 문장을 선택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첫 번째 문장입니다.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만이 유일하게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.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자신이 맞는 상황이란 때로는 긍정적인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쁜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럴 때 그런 상황을 어떤 환경 탓으로만 한다면 그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,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만이, 자신만이 그걸 해석할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만약 그 상황 탓으로 모든 것을 돌려버리면 그럼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문제는 지속될 것이고 그 문제에 계속 휘둘리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 제가 예전에 빅터 프랭클의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예를 하나 들었었는데요. 그 부인이 먼저 생을 마감하고 남편이 혼자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의욕을 잃고 살아가는 환자에게 빅터 프랭클이 어떤 해석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. 즉, 만약에 부인이 혼자 남아서 남편이 죽은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? 물어봤을 때 남편은 마찬가지로 나처럼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았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당신은 그런 부인의 고통을 대신해서 당신 삶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 재해석함으로써 그 환자는 어떤 삶의 의욕을 찾고 더 열심히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처럼 자신이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 때로는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힘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자신의 그런 상황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다.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만이 그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. 이런 뜻에서 본인의 삶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항상 본인에게 유리하게 때로는 그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의 전환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. 두 번째 문장입니다. 사람은 누구에게나 시련과 도전의 시기가 지나면 기회가 찾아온다. 위기 뒤에는 기회가 있다. 위기란 곧 기회의 또 다른 말이다. 이렇게 말을 합니다.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시련의 시기가 닥치면 어떤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학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없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경우가 있죠. 하지만 이것도 시련의 시기가 끝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. 이 점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.
즉 인생에는 어떤 시련과 도전의 시기가 끝나면 기회가 온다. 시줄과 위기와 기회라는 시줄과 날줄이 서로 같이 있다. 즉 달이 차면은 다시 또 기울게 되고 또 다 기울면 다시 또 보름달이 옵니다.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고 인생은 이처럼 위기와 기회가 항상 교차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럴 때 어떤 자신의 시련의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내고 나중에 기회의 시간을 맞이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걸 생각하시고 항상 이 어떤 고난과 고통의 시기, 이 시기는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.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거듭난 다짐을 자신에게 해보면 어떨까. 즉,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나에게는 새로운 어떤 기회나 새로운 삶이 올 것이다.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희망과 어떤 미래의 새로운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. 세 번째 문장입니다. 인간이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. 인간은 어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때론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좀 좋게 생각하면서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생각, 사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뭔가 또 다른 점도 있겠지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서 어떤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어떤 자신은 선의의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베풀어주고 도와줬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더 해로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어떤 삶의 어떤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선의의 뭐 보증을 섰다거나 어떤 자금을 대줬다거나 하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안 좋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살면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어떤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누가 호의를 베푼다거나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즉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어떤 자기에게 먼저 그런 이기적인 모습 생활을 할 텐데 왜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할 것인가.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조금 실수를 줄이고 어떤 향후에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. 그런 면에서 인간은 자신에게 충실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. 그래서 어떤 제안이나 선의를 상대방에 베풀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대처하는 그런 현명한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. 마지막 문장입니다. 우리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품는 생각들은 마치 낙수처럼 우리 자신의 삶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게 된다.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낙수석천이란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. 즉 흐르는 물이 돌을 뚫는다. 그러면서 수도가에 가서 수도가의 그 시멘트 바닥을 한번 보고 오라. 그러면 그 수도가에 흐르는 물에 의해서 시멘트 바닥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.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. 즉 우리는 살면서 어떤 생각을 어떤 환경이나 남의 탓으로
돌리게 되면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. 하지만 본인의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어떤 자신의 생각으로 어떤 그 상황을 품게 되면 어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. 이처럼 어떤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,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,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떤 건강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품고 그 자신의 인생을 열어나갈 것인지, 어떤 그런 생각의 결정이 앞으로 인생에 큰 어떤 차이를 만들 것이다,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. 즉, 이 부자의 생각, 빈자의 생각, 이 공병호 작가의 이 책에서는 이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풍요로운 부자가 될 수 있다. 생각이 가난한 빈자는 인생에 대해서 어떤 풍성한 맛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. 이런 생각의 어떤 부자, 풍요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즉, 자신과 타인과 가족과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자기가 살아갈 것인지, 어떤 생각의 크기, 생각의 어떤 결정을 자신이 잘 해 나가야 된다. 그러한 뜻으로 이 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어떤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열어나갈 것인지,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, 어떤 생각의 크기를 어떤 부자의 생각으로 펼쳐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. 이 공병호 작가의 이 부자의 생각, 빈자의 생각, 이 책 소개는 이번 시간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찰나TV 기종맨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